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목포시가 대로변이 아닌 골목 안쪽 건물과 100% 지분 정리가 되지 않은 건물을 예외적으로 매입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낮에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린 강력한 형사들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시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들의 이 같은 부적절한 행동에 여론이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포털 공공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각종 민원 처리를 하고 생활 정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목포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한 목포시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시의 수상한 근대 역사문화공간 부동산 매입 관련 보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목포시는 100% 지분 정리가 안 된 건물에 혈세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목포시는 그동안 대로변에 위치한 근대 건물만 사들였는데 이상하게도 깊숙한 위치에 있는 건물까지 매입했습니다. 이 두 곳 모두 공교롭게도 목포 시내버스 회사 이한철 회장 가족 소유였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목포시가 근대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하며 2020년 12월 24일 사들인 부동산입니다.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 가족 소유였습니다. 현재 건물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데 MBC 취재 결과 목포시는 지분을 완전히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살펴봤습니다. 과거 목포시 영해동 2가 1-7번 건물은 상속을 통해 이한철 회장 가족 7명에게 소유권이 나눠졌습니다. 이후 건물 지분 15분의 13은 이한철 회장의 아들에게 모두 이전됐지만 15분의 2는 여전히 이한철 회장의 형제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매입한 건물 지분은 이한철 회장 아들 몫인 15분의 13뿐. 나머지 15분의 2 지분은 아직까지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때는 매입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했었었는데 그때 지분이 안 돼. 네, 보세요, 여기요. 이건 나 처음 봅니다만. 공유자.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협의가 안 되니까 아마 아직 그때 우리가 이제 일단 협의된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런데도 지분 공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목포시는 혈세 수억 원을 들여 무리한 공사를 벌이며 사유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자초했습니다. 일부 공유 지분권자와 협의나 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 하에서 해당 건물을 이용한다거나 사용한다면 특정 소유권자 재산권 행사를 위법하게 제한한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목포시가 45억 원을 들여 현재까지 사들인 근대 역사 공간의 부동산은 모두 10곳. 근대 역사 문화 공간에서 목포시가 매입한 건물은 이처럼 모두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 하나의 건물만 이 같은 깊은 골목길을 지나 나오는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창고 건물 역시 이한철 회장 가족 소유였습니다. 한 번에 한 필지씩 사들였던 목포시가 유독 이한철 회장 가족 명의의 부동산만 한꺼번에 3필지를 매입한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었죠, 사실은. 우리가 이하철 뭐가 좋다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임의로 생략하는 등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또 지분 정리도 안 된 건물 공사를 서둘렀던 목포시. 공교롭게도 모두 목포 시내버스 업체 이한철 회장 가족에게서 사들인 부동산에서 비롯된 일들입니다. 이 때문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목포시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한편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의 근대 건축물 매입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무시됐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목포시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목포시청 감사실은 전현직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업무 담당자들을 상대로 근대 건축물 매입 대상 선정 과정과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매입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완도군은 설 연휴 동안 주민들과 귀성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섬 지역 제한급수를 일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완도군은 현재 10개 섬지역 수원지 저수율이 23.4%에 달하고 수량 부족 수원지 6곳에 철부선 4대와 급수차 30대를 투입해 하루 2,000톤의 비상용수를 운반해 물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김현호 전남지사는 가뭄대책 상황보고회에서 실국별 가뭄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섬 광역상수도 등 가뭄대책 조기 완료를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가뭄 극복을 위해 물 사용량 절감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과 목욕장, 골프장 등과 각 가정에서는 물 절약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전남광역상수원 저수율은 평균 33.6%며 지방상수원도 45.4%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력반 형사들이 대낮에 술에 취한 채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뉴스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여론이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포경찰서는 난동을 부린 강력반 형사들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대낮에 술에 취해 카페 영업을 방해하고 카페 주인과 손님에게 주먹을 휘두른 목포경찰서 강력팀 직원들. 아무리 퇴근한 뒤라고는 하지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난동을 부린 경찰관들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해졌습니다. 시민을 지켜야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솔직히 뉴스 보고 좀 놀랐어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나?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무원이신데 민간 가게에서 술을 드시고 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 강력반 형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 분석과 1차 조사를 마친 모안경찰서는 폭력을 행사한 이들을 폭력 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하고 그다음에 폭력행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나중에 두 가지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에요. 한편 목포경찰서는 강력반 형사 2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또 2명이 동시에 직위 해제되면서 강력팀 업무에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형사과 강력팀 조직도 재편했습니다. 전남경찰청도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이들 강력반 형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정의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목포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한 목포시장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현재 긴급수송 대책은 재정은 재정대로 소요되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조속히 버스 운행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목포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합의 기구를 구성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에 현안 관련 지원 대책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침체된 한우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료 구매 자금 무이자 지원 등 농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의 경영 안정 대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의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한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신규 기존 사업을 확대해 27개 사업에 1,75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가 만들고 있는 포털 공공앱이 요즘 화제입니다. 휴대폰에서 정책 참여는 물론 각종 민원 처리에 생활 정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영암군이 다음 달부터 선보일 공공앱 영암 2랑입니다. 공공앱에서 국민과 관련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실시간 재난 속보를 알려주는 긴급 공지, 국민 의견 청취 코너인 설문참여, 각종 보조사업 정보 제공과 더불어 상담까지 이 앱 안에서 가능합니다. 또 버스 운행 정보 등을 담은 교통정보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실은 요즘 영암이란 공간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쓰레기 수거 예약과 작은 영화관 예매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민들이 호응이 좋은 거는 조금 더 강화를 시키고 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영암 1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암군이 공공예비 앞서 시행한 소통폰도 주민 반응이 뜨겁습니다. 문자로 민원을 접수하면 담당 부서 지정부터 결과 통보까지 3일 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읍사무소나 군청을 통해서 했을 때는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됐는데 지금은 소통폰 하나로 바로 처리가 되고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3%,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자치단체와 주민 간 소통 채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년 전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 군민 전용 앱은 누적 가입자가 1만 5천 명을 넘어서는 등 공공예배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성군 등 다른 지자체도 이 같은 공공앱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를 뛰어넘는 서비스, 또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 공공예비, 양방향 소통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신안군이 정부에서 올해의 섬 1호로 선정한 가고도를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섬으로 만들기 위한 가고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신안군은 이달 중에 올해의 섬 선포식을 개최하고 홍보 팸투어와 가고도 페스타, 200억 원 규모의 관광 인프라 확충 계획 등 가고도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안군은 가고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정부의 여객선 운임 50%를 상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동시에 여객선사가 자발적으로 5에서 10% 할인하는 것도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수종 전남도 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만나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영상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영상위원회는 지난해 225편의 영화, 드라마 로케이션 촬영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청소년 대상 연기 캠프 운영 등 전남의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강진군 도안면의 한 초등학교 교정에 지어진 휴게실에서 불이 나 내부 50제곱미터를 모두 태우고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학생과 교사 등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해 첫 민생 탐방 행보로 내일 광주와 전남을 방문합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광주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입니다.